도현의 아버지 영구는 평생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중견기업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영구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때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영구의 기준은 명확하고 단순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은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에게도 심지어 사돈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도현의 아내 수진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장모 복수는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웠다. 평생 식당 일, 청소 일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주름진 손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영구는 결혼 초부터 은근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사돈댁은 우리가 챙겨줘야 할 처지지. 그 말엔 배려보다 우위가 담겨 있었다. 도와준다는 명목 아래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내색 없이 웃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쓴 것인지를. 집안 분위기는 늘 그랬다. 영구가 중심이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다. 며느리 수진도 시아버지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앞장서서 그 기준을 따랐다. 엄마, 우리 집 분위기 알잖아. 괜히 말 많아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수지는 딸이기보다 며느리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복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힘들어질까봐, 괜히 집안 분위기 나빠질까봐 참는 것이 익숙해졌다. 명절이든 평소든 복수는 늘 부엌에서 시작해 부엌에서 끝났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다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식탁에 함께 앉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있어도 구석자리, 눈치 보는 자리였다. 도현은 그 모습이 불편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우리 아버님 원래 그래. 도현은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불편함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체념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수지는 결혼 초부터 명확한 선택을 했다. 친정보다 시댁을, 엄마보다 시아버님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시아버지 영구의 비위를 거스르면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남편 도현도 힘들어했다. 그래서 수지는 일찌감치 결심했다. 시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에게는 참으라고 설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우리 집 분위기 알잖아. 시아버님 성격이 원래 그래. 괜히 말 많아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복수는 딸의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딸이 힘들까봐, 사위한테 미움받을까봐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명확해졌다. 새벽부터 복수는 부엌에 들어갔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쉬지 않았다.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가끔 부엌을 들여다봤다. 엄마 힘들면 말해. 내가 할게. 하지만 그 말은 형식적이었다. 복순이 괜찮아라고 답하면 그대로 거실로 돌아갔다. 식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영구가 상석에, 도현과 수진이 양옆에, 그리고 아이들이 그 옆에 앉았다. 복순의 자리는 따로 없었다. 어머니, 이제 앉으세요. 도현이 자리를 권하면 복순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난 설거지하면서 먹을게. 괜찮아. 그러면 수진이 재빨리 거들었다. 엄마가 그게 더 편하대. 원래 그렇게 드시는 거 좋아하셔. 도현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더 할 수 있겠는가. 복수는 부엌 한쪽에서 서서 밥을 먹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혼자 김치 몇 점과 밥을 떠먹었다. 가끔 도현과 눈이 마주치면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도현은 알았다. 그 웃음이 얼마나 쓴 것인지를. 명절이 끝나고 복순이 돌아갈 때면 영구는 용돈 봉투를 건넸다. 사돈 수고했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복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받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아버지도 다 챙겨주시잖아. 엄마도 뭐 불만 없으실 거야.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엔 불편함이 쌓여갔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함께 앉아 밥 먹는 것, 가족으로 대접받는 것. 그게 돈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 여보, 장모님을 너무 객대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리는데.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 다 사드리잖아. 그게 아니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엄마도 불편해하실 거야.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다. 복순이 며칠 전부터 집에 와 있었다. 수진이 몸이 안 좋아서 며칠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다. 복순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탁에는 반찬이 가득 차려졌다. 따뜻한 된장찌개, 윤기 도는 밥,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 고등어구이까지. 복순의 손길이 닿은 음식들은 정성이 가득했다. 영구가 거실에서 나와 식탁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밥이 푸짐하네.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 앞에 모여들었다. 도현과 수진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자기 자리에 앉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영구가 복순을 향해 말했다. 사돈, 거기 좌식 테이블 놨으니까 거기서 드세요. 도현이 고개를 돌아보니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식탁 위의 푸짐한 음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영구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바닥이 더 편하실 거예요. 원래 그렇게 드시던 분이잖아요. 수지는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엄마, 그냥 저기서 먹어. 아버님이 그게 더 편하시대.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좌식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접어 바닥에 앉는데 시간이 걸렸다. 관절이 안 좋아서 앉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도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저를 들었다. 영구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오늘 밥 맛있네. 역시 손맛이 다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은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과 국그릇을 집어들었다.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여보, 왜 그래? 어디가?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로 식탁에서 내려와 복순이 앉아있는 좌식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순 옆에 앉았다. 밥그릇과 국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니, 같이 먹겠습니다. 복순은 깜짝 놀라 도현을 쳐다봤다. 아니, 도현아. 왜 여기를? 괜찮습니다. 여기서 먹고 싶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가 무슨 내 자리야. 올라와.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밥은 같이 먹는 겁니다.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영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사람들이 숟가락을 놓았다. 누구도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했다. 오직 도현만이 복순 옆에서 조용히 밥을 떠먹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영구는 도현을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말수도 확연히 줄었다. 수지는 중간에서 애를 태웠다. 여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아버지 체면이 있으시잖아.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리는데.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다 사드리고.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다.
영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됐다. 복순이 거실에 있으면 은근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사돈은 오래 계실 거예요? 아, 며칠만 더 있다가 가신대요. 집에도 일이 있으실 텐데. 그 말엔 빨리 가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복수는 그 말을 알아듣고 조용히 짐을 쌌다. 수진아, 나 내일 가야겠다. 엄마, 왜? 며칠 더 있다가. 아니야. 집에 볼 일도 있고.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어느 날 저녁 영구는 술을 마시다가 말했다. 돈 없는 집은 티가 나. 아무리 감춰도 다 보여. 그 말은 복순을 향한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채웠다. 도현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말씀은 좀. 왜?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시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는 코웃음을 쳤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게 세상이야. 그래도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 사돈이 무슨 가족이야? 남이지, 남. 그 말에 도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복수는 그 대화를 부엌에서 다 듣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버님 원래 그래. 술 드시면 말이 좀 세지셔. 신경 쓰지 마.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더 슬펐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우리는 언제부터 돈으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수진아, 나 먼저 갈게. 엄마 아침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야. 버스 시간 맞춰야 해. 도현이 현관까지 나왔다. 어머니,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면 돼. 복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뒷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다. 도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막막했다. 집안의 오랜 관습, 아버지의 고집, 아내의 태도. 모든 것이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도현은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을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다. 한 달쯤 지났을까? 복순이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엔 며칠 전부터 준비한 반찬통을 들고 왔다. 수진아, 이거 도현이가 좋아하는 거야. 냉장고에 넣어둬. 투명한 통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장조림이 담겨 있었다. 복순의 손은 예전보다 더 느려졌다. 관절염 때문에 칼질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사위를 생각하며 몇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 간을 여러 번 보고 고기를 부드럽게 삶고 정성껏 통에 담았다. 수지는 통을 받아들고 냉장고에 넣으려 했다. 그런데 영구가 거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뭐야, 그거? 어머니가 만들어 오신 장조림이요. 어디 봐. 영구는 통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봤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간도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버님, 그냥. 이런 건 사람 먹을 게 아니지. 그 순간 영구는 통을 들고 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마당에 있는 개밥 그릇에 장조림을 그대로 쏟아버렸다. 철컥 소리와 함께 복순의 정성이 개밥 그릇 안으로 쏟아졌다. 복순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피할 뿐이었다. 그때 도현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무슨 일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은 마당 쪽을 보았다. 개밥 그릇에 낯익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장조림이었다. 어머니가 만들어 오신 그 장조림.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대체 무슨?
영구가 태연하게 말했다. 개밥 줬어. 사람이 먹기엔 좀 그래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현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도현은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개밥 그릇을 들어 올렸다. 수진이 놀라서 외쳤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개밥 그릇을 들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숟가락을 꺼냈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장조림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여보, 미쳤어? 그거 개밥 그릇이잖아. 도현은 한 점을 더 먹고 나서 말했다. 어머니, 너무 맛있는데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복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아, 그만해. 됐어. 아닙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도현은 영구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이걸 개밥이라고 부르셨지만 저는 사람 마음이 담긴 밥이라고 배웠습니다. 뭐? 이 음식은 어머니가 아픈 손으로 몇 시간 동안 만드신 겁니다. 저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드신 거예요. 영구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내가 나한테. 저는 감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음식을 개밥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식탁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수지는 얼굴을 가렸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도현은 마지막 한 점까지 다 먹었다.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개밥그릇 사건 이후 집안은 완전히 갈라섰다. 영구는 식탁에서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도현을 가리켰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 더 컸다. 평생 자기 말에 고개 숙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수진이 황급히 나섰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여보도 그냥. 닥쳐. 네가 남편 교육을 이 모양으로 시켰어?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도현을 돌아보며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다. 여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사과해.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사과는 못해. 뭐?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 차린 거야. 이제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편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영구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도현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복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가시죠. 복순은 당황했다. 아니야, 도현아. 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수진이 소리쳤다. 여보, 장모님까지 데려가겠다고.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이건 선의 문제야. 무슨 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느냐 마느냐의 선. 도현은 짐을 들고 문을 나섰다.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왔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도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부터 도현은 영구의 울타리를 완전히 떠났다. 회사도 그만뒀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것이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복순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아침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것. 하지만 복순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도현은 편안했다. 어머니, 오늘 국 정말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복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잘못이지. 당신 때문에 나도 눈치 보이고 힘들어. 그럼 같이 나와. 뭐? 우리 셋이 살자. 어머니 모시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당신, 정말 이해 못하겠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게 아니야. 원래 이래야 했던 거지. 전화는 끊어졌다.
도연은 복순을 병원에 모셨다. 오래 참아온 관절염 치료를 시작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도연이 함께 갔다. 도연아, 내가 이럴 필요 없어. 혼자 갈 수 있어. 괜찮습니다. 저도 시간 있어요. 복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항상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지 자신이 돌봄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복순이 조용히 말했다. 도현아, 고맙다. 뭐가요? 날 사람 대접해줘서. 복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연한 건데요, 어머니. 그날 밤 복순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개밥 그릇의 치욕도 따로 놓인 밥상도 눈치 보던 시간들도 이제 끝났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1년 그리고 2년. 도연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지 회사 같은 큰 규모는 아니었다.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복순과 함께 운영했다. 복순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도연은 손님을 응대했다. 손님들은 둘의 관계를 보며 감탄했다. 사장님, 어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복순과 도연은 행복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복순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물리치료 덕분에 무릎도 한결 나아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도현아, 나 요즘 정말 좋다. 어머니도 보기 좋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 고맙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배웠습니다. 가족이 뭔지. 그러던 어느 날 영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었다. 도현아, 나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와라. 목소리는 예전처럼 강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지쳐 있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사돈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리는 거냐? 버린 게 아니라 찾은 겁니다. 제대로 된 삶을요. 영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전화는 끊어졌다. 며칠 후 수진이 카페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수진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가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야? 그래. 이렇게 작은 데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족이 아니라 행복이야. 무슨 차이가 있어? 만족은 가진 것으로 재는 거고 행복은 사는 방식으로 재는 거지.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복순이 주방에서 나왔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복순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도연이 말했다. 아니야. 어머니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던 거지. 당신은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맞아. 나는 변했어. 그리고 후회 안 해.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지만 도연은 복순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아, 나 때문에 내 인생 힘들어진 건 아닐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덕분에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데? 남을 돈으로 재지 않고 밥상을 나누고 손을 잡아주는 거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같은 사위를 둬서 내가 복받은 거다. 아닙니다. 제가 복받은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도연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같은 피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개밥 그릇에 쏟아진 장조림은 이제 도연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됐다. 그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으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연은 식탁에서 내려왔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돈으로 재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밥상.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기준이 사람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은빛 인생극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밥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빛 인생극장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